1898년 8월 13일 독일의 천문학자였던 칼 구스타프 위트는 베를린 우라니아 천문대에서 소행성 하나를 관측합니다. 같은 시각 프랑스의 천문학자였던 오기스트 샤를루아 또한 동일한 소행성을 관측하였는데요. 이후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연구되기 시작한 이 소행성은 훗날 에로스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죠. 시간은 흘러 1990년대 나사는 하나의 유례없는 프로젝트를 시행합니다. 인류 최초로 소행성 착륙을 계획한 것인데요. 그 적합 대상으로는 에로스가 선택되었고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응용물리학연구소에서는 프로젝트를 위한 로봇 우주 탐사선을 설계하였죠. 그렇게 최초의 소행성 탐사선 니어 슈메이커가 완성됩니다. 1996년 2월 17일 델타 로켓을 통해서 발사된 슈메이커는 소행성 마틸다의 1200km 이내를 통과하며 500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가능성을 시험한 나사는 에로스로의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는데요. 1998년 1차 궤도 진입에 실패한 슈메이커는 몇 번의 시행착오를 더 거친 후 2년 뒤인 2000년 에로스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였죠. 슈메이커는 궤도를 돌며 이전의 마틸다 때와 마찬가지로 수백 장에 달하는 광범위한 소행성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이것은 나사의 공식 홈페이지에 업로드되며 대중들도 열람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역사적이고 경이로운 순간을 촬영한 사진을 보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은 저마다 사이트로 몰려들었죠. 그런데 사진 중 한 장에서 이상한 것이 발견됩니다. 소행성 위에 완벽한 직사각형 모양을 띤 정체불명의 구조물이 있었던 것이죠. 2000년 5월 1일 슈메이커가 에로스의 궤도를 돌며 촬영한 이 사진은 같은 해 6월 10일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슈메이커가 53km만큼 근접하여 촬영한 저궤도의 에로스 사진으로 가장 최초의 이미지이기도 했는데요. 깊게 패여 구멍처럼 보이는 수많은 분화구들 사이로 자리한 바위들 틈에는 한눈에 보기에도 유별난 것이 보였죠. 나사는 설명란에 그것을 45m 크기의 커다란 직사각형 바위라고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바위라고 보기에는 무언가 이상했는데요. 자연의 구조라고 하기에 어려운 반듯한 대칭에 하단부에는 마치 파이프처럼 보이는 통로가 연결되어 있었고 물체의 상단부는 태양빛을 반사하는 재질의 판 2개를 붙인 듯 보였죠. 마치 건물처럼 보이는 형상에 사진은 크게 논란이 되었지만 나사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은 그것이 조금 이상해 보이기는 해도 자연적인 구조물일 것이라고 말하였죠. 자연에는 직선이 없다. 직선은 인위적인 인간의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화가이자 건축가였던 프리덴 슈라이히 훈데르트 바서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완벽한 자연 상태에서는 완벽한 직선을 찾을 수 없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인데요. 세간에서는 훈데르트 바서의 말을 인용하며 저것이 어떻게 자연적인 구조물일 수 있냐고 반박하였죠. 그리고 놀라운 사진이 하나 더 공개됩니다. 논란이 채 가시기 전 구조물을 다른 방향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된 것인데요. 측면을 촬영한 해당 사진에서는 에로스의 표면에 우뚝 솟아있는 물체를 볼 수 있었으며 그것은 앞전 이미지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분명한 직선의 구조물로 보였습니다. 매끈한 소행성의 표면에 유독 붉어져 보이는 이곳은 대중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의구심을 품기에도 충분해 보였죠. 그러던 2000년 10월 또 하나의 기묘한 사실이 공개됩니다. 에로스의 표면에서 더스트 폰드, 즉 먼지 연못 현상이 관찰된 것인데요. 먼지 연못 현상이란 대기가 없는 천체에서 우주 먼지 따위의 부산물들이 모여서 쌓이는 형태를 말합니다. 에로스 소행성에서 최초로 관측된 이 기이한 현상은 학계에 큰 논란을 불러왔는데요. 학자들은 대기가 없는 소행성에 어떻게 이러한 먼지 집단이 형성될 수 있는지 갖은 가설을 대입하며 추측해 보았지만 어떠한 가설로도 해당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죠. 2000년에 시작된 먼지 연못 논쟁은 현재까지도 풀리지 못한 우주의 미스터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에 세간에서는 이러한 가설이 등장하였죠. 더스트 폰드 현상은 에로스 행성에 외부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증거이다. 그것은 나사가 설명해내지 못했던 직사각형의 구조물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슈메이커가 촬영한 수백 장의 에로스 사진을 뒤적거리던 사람들은 놀라운 사진들을 몇 장 더 찾아냅니다. 평범해 보이는 돌 무더기 사진에서 직각 구조를 띤 기이한 모양의 물체를 찾아낸 것인데요. 그 수는 많지 않았지만 이것 또한 자연적인 현상의 결과물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였죠. 그렇게 발견된 사진들 중에는 파이프처럼 생긴 짧은 관이나 S자 모양을 띠고 있는 작은 조각 등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모든 시선은 슈메이커에게 집중되었고 모두가 탐사선의 착륙만을 고대하였는데요. 그렇게 2001년 1월
나사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슈메이커의 에로스 착륙을 시도합니다. 1월 28일 에로스의 2km 지점까지 근접한 슈메이커는 2주 정도가 지난 2월 12일 제트 기동을 통해 표면에 천천히 하강하였습니다. 과학자들의 우려와 달리 슈메이커는 무사히 착지한 후 작동을 시작하였는데요. 인류의 손길이 최초로 소행성에 닿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희열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착륙한 지 16일이 지나는 시점에서 통신이 끊겨버렸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영하 173도라는 에로스의 극단적인 기후로 인한 것이라 추정되었으며 통신이 끊긴 시점에서 슈메이커는 완전히 망가져 종료된 것으로 추측되었죠. 짧은 탐사 기간이었지만 슈메이커가 이룬 성과는 있었습니다. 에로스의 근접 촬영 사진과 더불어 탐사 시스템을 통해 에로스 행성의 성분을 파악해낼 수 있었던 것이죠. 놀랍게도 길이 33km, 너비 11km의 작은 행성 내부에는 200억 톤이 넘는 알루미늄과 금, 백금 등의 희귀 금속이 가득 차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림잡아도 무려 1조 달러, 하나로는 1300조가 넘는 가치였는데요. 이에 놀라운 가설이 하나 등장하죠. 일전에 공개되었던 정체불명의 구조물이 바로 채굴 기계라는 것이었습니다. 머나먼 우주 혹은 아득한 과거의 문명이 에로스의 막대한 자원을 채취하기 위해서 설치한 광산시설의 일부라는 것인데요. 그들은 사각형의 구조물에 연결되어 있는 길다란 부분이 시추에 쓰인 파이프일 것이라고도 덧붙였죠. 실제로 측면에서 찍힌 구조물의 사진을 보면 파이프로 보이는 것이 직각으로 꺾여 땅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진에서 발견된 직각의 물체와 파이프 간 S자 형태의 흔적들도 이곳에 시설이 존재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였는데요. 만약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수만 년 혹은 수억 년 전의 물건이라면 행성에서 대부분 자취를 감추었을 것이기 때문에 표면적인 발견이 적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사진을 통해 드러난 것이 대규모 시설의 꼭대기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즉, 광대한 본체는 땅속에 묻혀있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추측이었죠. 저것은 오래전 초고대 인류가 보냈던 우주 탐사선 혹은 외계 문명에 의해 발사된 탐사선의 흔적이다. 몇몇 이들은 우리가 에로스에 슈메이커 탐사선을 보내 착륙시킨 후 남겨둔 것처럼 해당 물체 역시 어떠한 고도의 문명으로부터 발사된 탐사선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연료 소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작동이 불가한 상태로 남겨졌다는 것인데요. 외부로 드러난 크기만 45m 정도로 매우 크지만 의외로 전문가들은 저것이 채굴 기계라는 것보다 우주 탐사선의 잔해라는 것이 더 설득력 있는 가설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에로스는 다시 한번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으나 소행성 위에서 발견된 것의 정체를 끝내 밝혀낼 수는 없었습니다. 에로스는 지구로부터 3억 1600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작은 소행성에서 발견된 직사각형 구조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머지않은 미래 더욱 발전한 우주 기술을 토대로 탐사선을 재차 발사하는 날 우리는 그 진실을 알 수 있게 될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